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객강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귀신 보는 친구와 본인 간에 정말 섬뜩한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객강남님 반가워요. 네. 자, 오늘 객강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귀신 네네. 보시는 친구분이 있다고요, 주변에? 네, 되게 오래된 친구예요. 그 친구랑은 거의 제가 지금 30대 중후반인데 거의 최초로 이제 사람이 기억이 날 때에도 그 친구가 있었어요. 오, 그때부터 친구였고 거의 한 30년이 넘은 되게 오래된 친구죠. 오호, 그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네요. 되게 많았죠. 뭐 크고 작은 일도 있었고 좀 뭐 많이 스토리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의 스토리부터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신 것만큼. 네,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객강남이에요. 일단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는 솔직히 살면서 귀신을 보거나 듣거나 솔직히 가위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가 귀신을 본다는 거를 알게 된 게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예요. 그 친구가 뭔가를 보는구나, 듣는구나 확실히. 요거를 알게 된 게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일단은 제 친구 소개를 조금 하자면은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친할머니 손에서 큰 아이예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데 어릴 때부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원래 택시 기사를 하셨는데 4살 때 이제 화물 트럭이랑 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돌아가시고, 제 친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뭐 1년도 채 안 돼서 집을 나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 할머니께서 키웠는데, 저희 친구 할머니와 저 이제 친할머니께서 고향 친구분이세요. 고향 친구분인데 한 동네에 우연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부모님 두 분이랑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저 요렇게 살았어요. 제가 외동아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5명 살고, 저희 할머니랑 제 친구 할머니랑 고향 친구시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거의 이제 가족이죠. 친구가 아니고.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혼자 키우시다 보니까 새벽에 나물을 팔러 나가셨어요, 항상. 근데 애를 키워야 되니까 나물 파는 돈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양육하는데. 저희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언제까지 받기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나물을 파시고 새벽에는 백화점 청소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그때 당시에 뭐 4학년, 초등학교 3학년 요 정도 됐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철이 되게 일찍 들었어요. 솔직히 초등학교 3, 4학년이면은 12살, 뭐 11살 요 정도인데 되게 까불 때잖아요. 그런데도 제 친구는 되게 과묵하고 화도 잘 안 내고 뭐 이런 아이였는데, 그래도 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가 집에 안 계시잖아요. 일을 하러 가시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거의 아침도 저희 집에서 매번 같이 먹고 저녁도 이제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등하교도 자연스럽게 저랑 항상 하던 친구였어요.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초등학교, 중학교도 같이 나왔는데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저희 아버지 일 때문에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항상 같이 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날이 11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빼빼로데이였어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날도 같이 아침 먹고 제 친구랑 같이 이제 등교를 했어요. 근데 얘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얼굴이 되게 잘생겼어요. 얼굴도 되게 하얗고 흔히 생각하는 이제 잘생긴 아동 모델들 있잖아요.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이게 뭐 남자인 제가 봐도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빼빼로데이 날 보면 보통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남자애들한테 빼빼로를 주잖아요. 그날도 이제 저희가 등교 같이 하면서 야 오늘도 좀 받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등교를 해가지고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걔랑 저가 책상 같이 붙어있는 짝꿍이라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때도 수업 시간 한 1시간 전에 들어갔는데도 이미 막 쌓여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 친구가 과묵한 애다 보니까 그냥 뭐 별 말도 없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오 막 이러고 이러는데 별다른 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챙기더라고요.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과제를 쌓아놓은 상태로는 못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팩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안에 담아가지고 책상 옆쪽에다가 놔두더라고요. 그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수업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일이 있었던 게 밥 먹기 전이었으니까 4교시? 수업 시작한 지 한 10분? 한 15분? 요렇게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제 친구가 이제 잘 듣다가 저도 이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칠판을 보고 있잖아요, 앞쪽을. 근데 이게 같이 책상에 붙어 있으니까 뭐가 이렇게 지진 난 것처럼 떨린다고 해야 되나? 예. 책상에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래가지고 슬쩍 옆을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수업이면 앞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귀를 손으로 두 쪽을 다 막고 고개를 숙인 상태로 눈을 이렇게 질끈 감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어머, 예. 근데 수업 시간이니까 야 괜찮냐?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흔들면서 똘비라고 할게요, 제 친구를. 똘비야 너 왜 그래? 이렇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가 대답도 없이 그냥 가만히 그 상태 그대로 막 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중이니까 이게 원래 애기들은 선생님한테 손 들고 선생님 얘 이상해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큰 용기니까 뭐 별다른 문제는 없고 그냥 이렇게 떨기만 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친구를.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계속 듣고 있는데 한창 수업 중인데 교실 밖 복도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게 복도다 보니까 소리가 되게 울리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래가지고 창문 쪽에 있던 반 친구가 복도 바깥이 보이는 창문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도에 다른 반 애들이 교실에서 나와가지고 막 어디를 한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그런 일 나고 이러면 야 뭐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애들이 고함 지르고 이러잖아요. 복도 바깥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서 수업 중이지만은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뭔가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나고 누가 고함을 지르고 이러면 다 뛰쳐나가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애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서 나가봤죠. 근데 그때도 제 친구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계속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저도 궁금하니까 애기니까 나가서 이제 같이 봤어요. 친구들 따라서. 근데 저희 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그러니까 복도 밖 창문으로 탁 보이는 정면에 되게 거리가 있긴 했는데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탁 나가서 본 첫 장면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고 폴리스 라인이 동그랗게 쳐있고 구급차가 와있고 경찰차가 와있고 그 폴리스 라인 동그랗게 쳐놓는데 담요로 뭔가를 덮어놨어요. 하얀색. 그래서 탁 보는 순간 이게 아무리 어리고 애기지만 TV로 뭔가를 많이 봤잖아요. 탁 보는 순간 아 사람 시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이게 멀리서 보고 뭐 시신을 정확하게 본 건 아니지만 되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막 하고 애들끼리 막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교내 방송으로 교직원분들 학생들 잘 통제해 주시고 각 반의 담임 선생님들 즉시 교무실로 내려오세요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추스려가지고 자습을 시켜놓고 반에 들어가 있어라 복도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교무실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그때까지도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로. 그래서 저는 이제 신경 쓸 틈이 없었죠. 왜냐면 막 되게 큰 사건인 거는 같고 제 친구는 떨고 있지만 뭐 아파서 뭐 쓰러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저도 이제 친구들 무리에 모여서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이제 선생님이 교무실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거예요. 예. 어떤 남자분 한 분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제 기억에 한 40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경찰분이신 것 같아요. 경찰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때. 아마 배려해 주신 거겠죠? 그런 중년의 남자분이 한 명 오셔서 여러분 큰일은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뭔가를 듣거나 보거나 한 학생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뭐 저희는 수업을 하고 있었고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있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아무도 손을 안 드시고 하니까 저희 반에는 뭐 아무도 본 것도 들은 것도 있는 학생이 없나 봅니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같이 다시 내려가시더라고요, 딴 데로.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선생님 나가시고 그 다음 시간이 밥을 먹는 급식 시간이니까 저희는 당번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급식 당번 4명이 밥을 가지러 가야 되니까 나가더라고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 가지러 가는 곳이 교무실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가서 뭔가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밥을 막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교무실에 가서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여자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애기들은 무슨 일이 터지거나 이러면은 그 이야기에 뭔가 덧대져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터지면은 이게 이렇다더라, 저랬다더라 막 이렇게 붙는 거예요. 살이 점점점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살이 보태진 이야기가 뭐냐면은 한 여성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데 그날이 11월 11일이었잖아요. 그분이 떨어진 아파트 층수가 11층이고 그분이 살던 곳이 1111호고 그분이 떨어진 시간이 11시 뭐 11분 11초다. 이렇게 이제 살이 덧붙여진 거예요. 그 사건에. 그래서 한창 얘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 친구 괜찮나 싶어서 이렇게 쓱 보니까 얘가 고개는 들었어요.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떨고는 있더라고요. 눈도 뜨고 있고 고개도 들고 있고 제가 이제 야 괜찮나 어디 아프나 이러면서 물어봤더니 대답은 안 해요. 아직까지. 말하죠. 이렇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손으로 머리를 막 이렇게 터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보고는 있었는데 머리를 막 털더니 갑자기 탁 멈추더니 고개를 뒤로 탁 젖히면서 위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2초? 3초? 이렇게 있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기절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화당 소리가 나니까 선생님도 놀리신 거예요. 애가 쓰러졌으니까 의자채로. 그래서 선생님이 제 친구 똘비를 업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가시고 반 친구는 완전 공황 상태죠. 안 그래도 가뜩이나 큰일이 벌어졌는데 가만히 있던 애가 쓰러져서 기절을 해버리니 애들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게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수업을 더 했어야 되는데 밥을 먹고 그냥 바로 그날을 마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집으로 돌아가고 그때 당시에 뭐 휴대폰이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옛날이다 보니까. 부모님도 저한테는 따로 다른 말씀을 안 해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 다른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는 되게 무거운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이 돼도 원래는 같이 항상 밥을 먹고 등교도 같이 하고 하교도 같이 하던 친구가 그날 밥을 먹으러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얘가 아직까지도 병원에 있구나. 입원을 했구나 싶어서 이제 뭐 어른들한테는 집안 분위기 자체가 무거우니까 밥 먹으면서도 뭐 말도 못 꺼내고 네.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물어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그날 등교를 하고 그게 한 2, 3일은 반복이 됐어요. 연락도 없이 제 친구는. 그래서 이제 얘가 진짜 되게 많이 아픈가 보다. 많이 다쳤나 보다. 이게 그냥 막연하게 걱정만 하는 상태로 그날도 혼자서 등교를 했는데 교실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제 자리 옆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자리에. 그래서 가서 이렇게 딱 확인해보니까 똘빈 거예요. 무표정으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야 너 괜찮냐?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물어봤더니 얘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얘가 참 희한한 게 머리가 저희 어릴 때 뭐 바가지 머리 있죠. 아, 예. 애기들이 그런 머리가 많았잖아요. 그런 바가지 거의 단발 형식의 되게 머리가 긴 애였는데 머리를 완전 삭발을 한 거예요. 오? 보통 초등학교 때 그런 머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삭발을 이렇게 했더라고. 완전 빡빡머리로 삭발을 했길래 야 너 머리 왜 그래? 이러면서 물어봤는데도 뭐라고 물어봐도 애가 대답을 안 해요. 가만히 앉아서 수업 준비만 하는 거예요. 아무 대답 없이. 그래서 이게 되게 서운한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 얘가랑 저는 거의 가족 같은 애인데 갑자기 그렇게 실려 나갔는데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괜찮냐고 물어봐도 얘는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한마디가 없으니까 너무 좀 서운한 것도 있고 저만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교시를 되게 어색하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저도 수업을 듣고 1교시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그래도 친구잖아요. 걱정도 되고. 근데 얘는 또 엎드려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툭 치면서 야 똘비야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 이러니까 쓱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시 이렇게 엎드려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없이. 그래서 이게 화가 저도 치밀었죠. 그래서 이제 야 아니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머리는 무슨 스님처럼 깎아가지고 저는 이제 화가 났지만 화는 안 내고 놀렸어요. 좀 유치하게. 그러니까 야 대머리 돼서 왔네? 며칠 안 오더니? 이러면서 머리 다 어디다 팔아먹었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놀리니까 애들이 이제 깔깔깔깔깔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옆에서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 그래도 가만히 이렇게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날 왜 그렇게 졸도하고 그랬냐고. 그때 뭐 큰 일 있고 했으니까 뭐 귀신이라도 봤냐? 이렇게 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야 그만해라 이러면서 탁 미치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뒤로. 그래서 탁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게 황당하잖아요. 아무리 제가 잘못했지만 얘가 말을 걸어도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이유도 설명도 안 해주고 가만히 있다가 놀리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미치는 게.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고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끌시끌하니까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가보니까 애들 둘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랑 제 친구가. 근데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가 학생들 개인 집안일, 집안 사정 이런 걸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시던 고마운 선생님이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둘 사이가 어떤지 알잖아요. 절대 싸울 애들이 아닌데 아니 왜 싸우고 있지? 그러다가 얘는 퇴원하고 이제 등교한 애인데 이번 며칠 했다가 등교한 애가 오자마자 싸우고 있으니까 선생님 막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눈물도 나고 막 시끄러우면 선생님이 말려도 계속 싸우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게 진정이 안 되니까 야 너희 둘이 교무실로 따라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교무실 앞에서 무릎 꿇고 제 친구랑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손을 들고 1시간 정도 벌을 섰어요. 벌을 쓰고 선생님이 계속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너 이제 그만 진정됐으면은 교실로 들어와서 수업 들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화가 안 삭혀지잖아요. 근데 또 싸웠다가는 이건 진짜 선생님이 또 뭐라 하실 것 같고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참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옆자리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래도 4교시까지만 하는 날이라서 4교시 수업 땡 치고 청소만 싹 하고 저는 바로 집에 저 혼자 말도 없이 그냥 싹 갔어요. 제 친구한테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가면서 저 혼자 가면서 씩씩대면서 속으로 와 다시는 안 볼 거다. 아니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말 한마디 없다가 좀 놀렸다고. 아 이렇게 친구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나서 저 혼자 이제 갔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게 걔가 이제 저희 가족 같은 애니까 아침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잖아요. 네. 안 볼 수가 없는 사이예요. 속으로는 안 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저녁 바로 같이 먹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쵸? 이제 이렇게 예. 먹고 있는데 친구랑 저녁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냥 깨작깨작대고만 있었어요. 밥은 안 먹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네 오늘 싸웠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 너네 다른 집안이긴 하지만 이렇게 같은 집에서 같은 이제 식구처럼 지내는 사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뚱한 상태로 있을 거냐. 그러니까 저보고 할아버지가 먼저 사과해라. 들어보니까 네가 놀렸다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놀리긴 놀렸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저보고 먼저 사과해라. 네가 놀린 게 일단 잘못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먼저 이제 미안하다고 친구한테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미안하다 하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똘비 보고도 너도 친구가 놀렸지만은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 가족 같은 애들끼리 그런 거 안 해도 너도 사과해라. 이래서 제 친구도 이제 저한테 미안해 이러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억지 사과는 솔직히 안 풀리잖아요. 그냥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얘기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사과를 했지만은 계속 밥은 제가 화난 상태로 깨작깨작거리고 있고 어른이 보면은
애들 화난 거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할아버지가 밥을 먹으시다가 다 드시고 저보고 너 오늘 똘비네 집에서 같이 자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서로 풀고 오란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가기 싫었는데 일단 갔어요.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똘비 할머니는 이제 밤에 백화점 청소를 하러 가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똘비 집은 비어있는 상태고 저랑 똘비만 있었어요. 그 집이 되게 단칸방이어서 뭐 얘는 어디서 자고 저는 어디서 자고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불도 걔가 이제 할머니랑만 살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가 11월 달이니까 되게 춥잖아요. 얘랑 붙어 있긴 싫은데 이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같은 이불에 들어가 있었어요. 등을 이렇게 서로 돌린 상태로 옆으로.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는 나지만 억지로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이미 화는 풀렸어요, 솔직히 서로. 근데 이게 먼저 사과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남자애들이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해서 이렇게 등 돌리고 가만히 있는데 사과하기는 자존심은 상하지만 이 어색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제 등 돌린 상태로 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대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똘비야 자? 이랬더니 안 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자는구나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저 놀려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니다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바로바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도 좀 뻘쭘한지. 근데 얘가 대답은 하는데 먼저 말을 안 거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먼저 말을 안 하니까 얘가.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내가 놀린 건 미안한데 그거 놀렸다고 밀치고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또 바로 대답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건 내가 미안하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얘 성격이 되게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애인데 그렇게 화를 내는 애가 아니거든요. 놀려도. 그래서 왜 화를 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또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실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는지. 네.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발발발 떨고 있던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 친구한테. 왜 그랬냐 수업 시간 때. 뭐 아팠냐?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듣더니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등 돌린 상태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언성을 높여가지고 아니 왜 대답 안 해주냐고. 또 그냥 쌩까네 내가 이러니까 얘가 제 어조가 좀 높아지니까 또 싸울까봐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 눕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니 그럼 왜 그런 거냐 물어봤더니 제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날 이제 수업 시간에 한창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대요. 4교시에. 막 수업을 한창 듣고 있는데 자기 책상 옆에 빼빼로 받은 거를 이렇게 막 쌓아놨잖아요. 네. 근데 뭐가 부스럭부스럭 하더래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밑을 딱 보니까 웬 검은색 옷을 입은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그 빼빼로 더미를 부스럭부스럭 뒤지고 있더래요. 근데 얘는 귀신을 평소에도 보던 애니까 이게 누가 봐도 귀신이잖아요. 누가 봐도 귀신이니까 얘는 귀신을 보던 애니까 이거 안 본 척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못 본 척 이렇게 앞만 보고 있었대요. 근데 계속 부스럭부스럭 소리는 나지. 갈 생각은 안 하지. 이게 너무 무서워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창 이렇게 떨고 있는데 복도에서 막 소리가 나고 애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이게 아무리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어도 느껴지잖아요. 옆에서 막 움직이고 이런 게. 친구들이 막 어디 뛰어나오고 이런 게 분위기상 느껴지니까 살짝 눈을 뜨고 오른쪽을 봤대요, 복도 쪽을. 그러니까 애들이 막 뛰어나가 있고 자기 혼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혹시 그 여자가 있나 없나 밑으로 봤대요. 그러니까 일단 없더래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없구나 이러고 있는데 학생들 통제해주세요 이러고 방송 나오고 제 친구들이 다시 들어오고 급식한 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어떤 여자분이 요걸 들었다 이러고 살이 막 보태져가지고 애들끼리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후유증이 있으니까 이 빼빼로 있는 쪽을 쳐다를 못 보겠더래요. 뭐 밥 먹을 생각도 안 되고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지금도 제 친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지금 어른이 된 상태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는 적응이 안 된대요.
항상 많이 봐도 너무 무섭고 그 당시가. 그래서 이제 얘가 사라진 건 봤지만은 또 눈을 뜨면 옆에 있을까봐 계속 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애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이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게 한 시간이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밥을 안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 갔겠지 이러고 눈을 이렇게 슬쩍 떴대요. 근데 그때 한창 여자애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웬 긴 머리 이렇게 축 늘어뜨린 여자가 아까 그 여자예요. 빼빼로를 뒤지고 있던 그 여자가 이게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피범벅이 돼서 옷이 걸쭉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검붉은 색으로. 예. 그러니까 책상 옆에 밑쪽에다 보니까 그늘이 져 있으니까 검정색으로 본 거예요, 제 친구가. 그래서 거기에 한번 놀라고 그 여자애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받은 빼빼로 그 뒤진 거를 막 먹으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눈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자애들을 보고 있더래요. 그 얘기하는 여자애들을. 근데 그 여자분 얼굴이 제 친구가 표현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얼굴이 으깨져 있었대요. 으깨져 있는데 턱이 빠진 건지 부서진 건지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입이 벌려진 상태로 빼빼로를 먹다 보니까 이게 안 씹히잖아요. 막 빼빼로를 씹긴 씹는데 가루가 막 떨어지더래요. 이 몰골이 말이 아니다 보니까 피범벅이 돼서. 실제로 빼빼로 그래서 먹은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친구는 빼빼로를 먹었다 했어요. 예. 빼빼로를 막 먹으면서 이제 이게 먹는 것도 아니죠. 거의 그냥 잘게 부서뜨리고 있는 거죠.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로 다 빠져나오니까. 근데 이게 여자애들이 이제 한쪽 여자애가 11층에서 떨어졌대. 그러니까 그 여자애를 이렇게 고개도 안 돌리고 미동도 없이 빼빼로만 막 먹으면서 그 여자가 얘기하는 쪽으로 눈만 싹 돌리면서 아닌데? 이러더래요. 11층에서 떨어졌다니까 눈을 탁 돌리면서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거를 보고 이렇게 눈 감을 생각도 못한 거 너무 충격이니까 눈을 살며시 뜨고 이렇게 막 덜덜 떨면서 계속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이제 아니 11시 11초 11분 11초에 떨어졌대.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이러더래요. 눈만 이렇게 돌리면서 얘기하는 애들 쪽으로.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제 친구는. 그래서 속으로 조용하게 들릴 듯 말 듯 거의 이제 안 들리죠. 저 옆에 있던 저도 못 들었는데 하지마 그만해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대대었대요. 그만하라고 제발. 근데 이게 크게 하지마 이렇게 하면은 그 귀신이 여자애들한테 집중돼 있다 자기한테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그냥 꾹 이렇게 다시 눈을 감고 있었대요. 귀를 막고.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 뭐가 툭툭툭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번뜩 든 생각이 아 얘가 눈치챘구나. 여자가 내가 보는 거를 눈치챘구나. 내 위에 있구나. 머리 위에. 이게 왜냐면은 빼빼로를 막 먹고 있는데 가루가 막 떨어졌다 했잖아요. 거의 분쇄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 이게 뭐가 뚝뚝 떨어지는 게 빼빼로 가루나 조각이구나. 얘가 왔구나. 그걸로 알았대요. 근데 이게 사람이 반사적 위에 이게 뭐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반사적으로 털다가 뭐야 이러면서 위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머리를 막 무서우니까 털다가 반사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본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젖혀서. 탁 봤는데 이 여자가 제 친구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의자 등 바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팔을 이렇게 대고 고개를 꺾은 상태로 이렇게 보면서 웃고 있더래요.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왜 기절을 했냐면은 뭐 귀신 보고 기절한 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입을 이렇게 이러면서 웃고 있더래요. 거의 이제 턱이 부러진 것처럼 돼 있는 상태에서 웃으니까 되게 귀괴할 거 아니에요. 여기 막 피부 쪽도 좀 많이 닫혀 있고 찢어진 상태로. 근데 이게 빼빼로 조각인 줄 알았는데 이빨이 두두두두둑 떨어지고 있더래요. 자기 얼굴로. 그러니까 빼빼로 조각인 줄 알았던 게 이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그걸 보고 기절한 거예요, 얘가. 근데 기절했으면은 다친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예. 그러면은 뭐 한 하루 뭐 그날 저녁이라도 퇴원을 했을 텐데 얘가 한 3일 정도 입원을 해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냥 기절을 한 거면은 병원에서 왜 그날 저녁에 퇴원 안 하고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이렇게 넘어지면서 뭐 머리 이렇게 다쳤냐 아니면 어디 뭐 까졌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아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말해봐라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상한 걸 보는 얘기를 한 게 제가 처음이래요.
남한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얘가 워낙 이제 어른스럽다 했잖아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무한테도. 저한테도 뭐 얘기해봤자 그걸 믿겠어요, 그거를? 솔직히 안 믿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 거래요. 그리고 또 혹시나 자기를 무서워할까봐. 그럴 수 있어요. 되게, 충분히. 그쵸. 왜냐면은 아무리 어른스럽다지만 어린애잖아요, 아직까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기를 쉽게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다가, 아니 그래, 이번은 왜 그렇게 오래 했어? 물어봤더니 그날 이제 실려가고 일단 기절을 해 있는 상태니까 시간 감각이 없잖아요. 깼대요, 일단은 병원에서. 깼는데 두통이 되게 심하더래요. 이게 넘어지면서 뭐 머리 뒤통수를 박아놓으니까 아프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오랫동안 눈을 감고 이렇게 있다 보면 뿌옇잖아요, 사람이 시야가. 그래서 이렇게 떴는데 옆에 누가 있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누워있고 이게 병원인 거는 인지가 되니까 할머니가 옆에 계시는구나 싶어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여자더래요. 자기 쳐다보던 얼굴 그대로 웃고 있더래요. 다시 기절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하고 다시 눈 떴는데 또 그 여자가 있고 또 기절하고. 그래, 그걸 몇 번 반복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이제는 또 그 의자에서 본 것처럼 마주보고 있더래요, 여자가. 거꾸로. 그래서 또 기절하고. 그래서 이제 입원을 2, 3일 정도 한 거예요. 바로 퇴원을 못하고.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뇌진탕 증상도 없고 CT를 찍어봐도 다 괜찮다. 어디 뭐 뼈 쪽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애가 괜찮은데 자기들도 모르겠다, 이유를.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그날 제 친구가 얘기한 게, 어느 날 눈을 또 떴대요. 근데 이렇게 슥 이렇게 봤는데 없더래요, 그때는 여자가. 그래서 없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괜찮잖아요, 몸이 다 정상이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계시니까 할머니한테 집에 가자. 또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에 그런 얘기는 못해도 가고 싶더래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더래요. 그 이제 의사 선생님도 다 멀쩡하다고. 그러니까 학교 오기 전날에 퇴원을 한 거예요. 한 4시인가 3시쯤에.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싸고 급하게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갔는데, 택시를 타고 이제 할머니랑 같이 집에 가고 있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비린내가 되게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비린내지? 약간 생선 비린내 같기도 한데, 무슨 냄새가 되게 나는데 할머니한테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이제 택시 타고 가면서 이게 어디서 나는 비린내지 했는데, 이게 계속 맡다 보니까 피 비린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귀신이 따라 붙은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귀신은 없고, 그래서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거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옷도 냄새 맡아보고 손 냄새도 맡아보고 이러다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쓸고 손바닥 냄새를 맡아봤는데 피 비린내가 엄청나게 나더래요. 그래서 머리를 민 거예요. 집에서 머리를 되게 감았는데도 계속 나더래요. 그래서 그날 머리를 민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건 알겠다. 솔직히 저는 이제 어릴 때는 귀신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것도 저는 솔직히 못 믿죠. 네. 뭐 얘가 귀신을 본다고? 아니, 귀신이 세상에 어딨어, 이런 스타일이어서 어릴 때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 알겠다. 근데 왜 놀리는데 때렸냐고. 그러니까 학교에 먼저 왔대요, 자기가. 네. 이게 왜냐하면은 같이 원래 가야 되는데 부끄럽잖아요, 머리 민 게. 그래서 학교는 가야 되는데 어차피 들킬 거지만은 조금이라도 미루려고 얘가 부끄러우니까 혼자 먼저 아침 일찍 간 거예요. 애들 등교하기 전에 먼저 앉아 있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앉아 있는데 학교에 가니까 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안 본 척 해야겠다. 이 여자 귀신은 자기가 보는 걸 알지만은 이거 그래도 못 본 척하고 무시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앉았대요. 하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 책 꺼내고 모이는 척 최대한 연기를 했대요. 근데 여자가 딱히 뭐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서 있더래요. 아무 뭐 행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길래 이 해코지는 안 하려나 보다, 그때처럼 안 놀래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이제 1명, 2명 친구들이 오고 제가 와서 제 친구를 봤잖아요. 하고 뭐 괜찮냐 하고 뭐 1교시 지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여자는 가만히 있더래요. 그냥 한쪽 구석에.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서 놀렸잖아요. 1교시 쉬는 시간에 막 놀리니까 여자 귀신이 가만히 있다가 막 깔깔깔거리면서 같이 놀리는 것처럼 막 손가락질을 제 친구한테 하면서 깔깔깔깔거리면서 웃더래요. 되게 기괴하게. 그러니까 얘는 거기서 또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막 저는 계속 놀리고 있지,
저 여자 귀신은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놀리면서부터 계속 같이 놀리지 이러니까 그냥 가만히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아는 척하면 또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막 놀리다가 뭐 귀신이라도 봤냐 이러니까 그 여자 귀신이 갑자기 싹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저는 안 보이는 상태죠. 맞췄다는 듯이 웃으면서 고개를 제 앞에서 막 까딱까딱거리더래요. 그래 저는 제 친구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한 게 아니고 저를 이제 보호해 주려고 탁 밀친 거예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만하라고 탁 밀치니까 이제 저랑 싸움이 났는데 그 여자 귀신이 또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막 비웃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싸우다가 제 친구랑 제가 이제 교무실에 끌려가고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저를 다 받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교실에 오니까 그 여자 귀신이 없더래요. 네. 그렇게 이제 그날의 일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근데 솔직히 이게 안 믿기잖아요, 지금 들어도. 지금은 제 친구가 뭔가를 보는구나, 뭔가를 듣는구나, 느끼는구나 이런 거를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뭐 다 크고 나서 이제 이게 귀신인가 하는 건 몇 번 저도 있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얘기를 하고 뭐 귀신이 있을 수도 있지, 네가 뭐 보인다면 보이는 거지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아 진짜 보인다, 정말 봤다 이런 식으로. 근데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알겠다 이랬는데 걔가 이제 막 그 얘기를 하고 아 맞다 근데 야 빼빼로 어땠냐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네. 그러니까 얘는 기절했으니까 빼빼로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저는 그걸 모르니까 저희 집에 들고 왔거든요, 그거를. 스틸? 아니, 왜냐면 제 친구 거니까 예. 가방이랑 제가 같이 들고 왔어요. 예. 그래서 야 빼빼로 어딨냐 물어보길래 우리 집에 놔뒀다, 내가 챙겨놨다 이러니까 그거 야 갖다 버리라고, 지금 당장 갖다 버리라고, 야 어딨냐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저희 집으로 가려고. 아니 빼빼로가 이게 돌비님도 아시겠지만 곽과자가 되게 비싸요. 아유, 그때 당시엔 네, 더 비쌌어. 예. 맞아요. 봉투 과자보다 양은 더 적은데 금액이 더 비싸잖아요. 예. 그걸 다 버린다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니, 야 이거 버릴 거냐고. 진짜 버릴 거예요. 아깝잖아. 너무 이게 양도 많은데 까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준 여자애들 정성도 있지 이러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먹냐고. 야 찝찝해서 어떻게 먹냐고. 저는 못 봤잖아요, 근데. 그냥 얘기로만 들은 거지. 제 친구가 이제 그거를 집에 갖고 와서 검정색 비닐봉투 커다란 거를 꺼내더니 막 주워 담는 거예요, 버리려고 진짜. 막 이렇게 담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싹 빼가지고 야 이거 진짜 버릴 거야, 하나만 먹자 이러면서 싹 뺐어요. 그러니까 야 먹긴 뭘 먹냐고 갖고 와 이러면서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데 제가 안 뺏기려고 싹 뺐는데 이게 곽과자가 흔들면은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잖아요, 안에 과자 소리가. 네. 뺐는데 이게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아니고 뭐가 안에 다 부서진 것처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래 흔드는 것처럼.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제가 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빼빼로가 보통 종이 상자를 벗기면 안에 비닐봉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종이 박스를 열고 비닐봉투를 빼서 열어봤어요. 근데 이게 과자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가루가 나 있는 거예요. 와. 이게 한 번도 안 깐 건데. 예. 근데 가루가 나 있을 수 있죠. 제가 뭐 들고 오다가 뭐 깔고 앉았을 수도 있고 뭐 누가 밟은 걸 수도 있고 그 소란 중에. 근데 이렇게 막 부스러기 안에 하얀 뭐 이렇게 점같이 이렇게 박혀있길래 이게 뭐지 이러고 집어서 봤어요. 근데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놀래갖고 딱 버렸는데 아마 구더기인 것 같아요. 작은 구더기 애벌레 같은 게 그 봉투 안에 막 한가득 가루에 쌓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야, 예. 이게 귀신 얘기를 들었지만 안 믿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과자 상태가 이렇잖아요. 제 친구도 그걸 봤고 저도 그걸 본 거예요. 저는 이제 벙겨서 말도 없이 벌레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야 갖고 와 이러더니 다시 그 쓰레기 봉투에 계속 담는 거예요, 말없이. 아 이게 진짜구나,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저도 그때는 이제 조금 쫄아가지고. 예.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다 담고 버리려고 하는데 제가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못 먹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또 달라고 하는 줄 알고 못 먹는다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뿌리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니고 야 이거 불태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제가. 예. 이게 본 게 있으니까. 그렇지, 불태워버려야지. 예. 귀신 뭐 들린 뭐 이런 건 불태워서 버리라고 막 영화에서도 그러고 드라마에서도 그러고 이러니까
제 친구도 이제 듣더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러면서 그날 밤에 한 11시인가 깜깜한 밤이었어요. 저희 둘이서 이제 라이터 하나 구해가지고 불을 피우다가 동네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할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죠. 불장난한다고. 근데 말씀은 못 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얘가 진짜 보는구나 그거를 이제 믿게 된 최초의 일이었어요. 진짜 제 친구. 스펙타클하다. 이야, 진짜로 모든 떡밥이 회수가 됐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귀신을 봤다. 뭐 내 친구가 귀신을 봤다 하면 자세하게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아닌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그 친구가 되어서 그 귀신을 본 것처럼 느껴지게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 느낌을 받았어요. 주저리 떠들기만 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귀신이 서 있었는데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그랬다. 그거와 지금 이 내용은 느껴지는 게 너무나 달라요. 그런가요? 아 다행이네요. 이거 진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잠깐 영안이 트였던 것 같은 그런 공포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또 객강남님께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네. 워낙 제가 겪은 일도 있고 일하면서 그렇죠. 또 그 친구분과의 세월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자잘한 일도 있고 큰 일도 몇 번 있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주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너무너무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푹 주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여러분들, 정말 왜 그 친구분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떡밥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섬뜩한 이야기였어요. 그 친구분은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려웠을까요? 근데 진짜로 그 친구분이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객강남님이 당연히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빼빼로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있으시다고 저에게 말씀은 하셨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보았다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